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축하해주세요. 제가 최근 몇 달간 굉장한 불면에 시달렸잖아요. 무조건 8시간 이상을 자야 회복이 되는 제가 30분에서 정말 길어봐야 5시간 사이로 되게 짧게 잤었는데 어제 드디어 중간에 깨지 않고 8시간을 내리 잤습니다. 몇 달 만이에요. 근데 뭐 사실 중간에 깼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거를 별로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잘 잤습니다. 계속 이렇게 좀 잘 자면 좋겠는데 앞으로는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문득 내가 왜 이렇게 잠을 못 자는지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자기 전에 폰을 만진다. 근데 불 끄고 폰을 만지면 눈에 안 좋으니까 방에 불을 켜놓고 핸드폰을 하다가 잔다. 아니면 내가 충분히 피곤하지 않은가?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보면 저 폰 만지다가 자도 항상 8시간 이상 잘 잤고 불을 켜놓고 자도 사실 저는 어디에서나 좀 잘 잤던 사람이라서 지금 갑자기 불 켜놓고 자는 게 불면의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 같고 진짜 피곤해도 잠을 못 자는 거 보면 그냥 불면이라 불면인 것 같다. 네, 뭐 그렇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의 숙면을 응원합니다. 이겨내야지. 제가 쉬지 않는 주둥아리를 2022년 9월 28일에 소개 회차 0회를 업로드를 하고 10월 4일에 공식적으로 1회차로 올렸으니까 2025년 10월 4일이 쉬한주 3주년이었는데요. 저는 2주년인가? 하고 착각해가지고 계속 2주년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사실 기억하기 쉬우려고 10월 4일로 1004로 해놔도 당최 기억을 못하고 몇 주년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좀 없고 그래가지고 100회 때 비보 특집을 했으니까 200회 때 또 뭔가 특집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몇 주년보다는 회차로 특집을 하는 게 기억하기가 더 나을 것 같아. 200회 특집은 또 뭘 해야 되나? 혹시나 본인이 200회 특집 게스트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주세요. 무슨 일 있으면 불러주세요. 무슨 일 생기면 연락주세요. 근데 아마 200회는 내년 중반쯤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 또 열심히 작전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비혼 호남 여성 모임 비호의 게스트 방송을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일요일에 광주에 다녀와가지고 진짜 너무 피곤했거든요. 근데 제가 광주에 가면 항상 창업떡을 먹고 싶어 하는데 광주 유스케어 터미널에서 버스 타기 3분 전에 창업떡 매장을 봐가지고 정말 재빨리 호박인절미를 샀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길치답게 터미널 안에 분명히 창업떡이 있다고 들었는데 지도를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거야. 근데 그 창업떡이 제가 이제 시간도 5분밖에 안 남았고 이제 버스 타러 가야지 하고 제가 버스를 타야 되는 게이트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바로 앞에 창업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시계를 봤는데 버스 타기 3분 전에 막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눈앞에 보이는 호박인절미를 2개를 집어가지고 버스를 탔어요. 제 서울에서 광주까지 장거리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느라 정말 모든 기력을 다 소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창업떡 호박인절미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다 먹었어요. 근데 간만에 버스를 타서 그런지 운전을 해서 오는 게 더 나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뭐 서울 인근이 아닌 이상은 한 번 운전하면 3시간, 4시간은 그냥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그냥 운전을 해서 갈까 했는데 이제 광주 친구가 자기가 픽업을 나오겠다고 해서 제가 버스를 타고 간 거였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다행히 갈 때 올 때 버스 옆자리에 여성분들이 앉으셔가지고 정말 다행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주차장이 불확실하면 차를 좀 안 움직이는 편이긴 한데 광주도 주차장 난이 좀 심해 보이더라고요. 저 데리러 왔던 친구 차를 타고 주차하러 들어갔는데 정말 한참 걸렸어요. 뭐 그런 생각을 하면 간만에 내가 운전하지 않고 버스를 탄 것도 괜찮았다. 버스도 그렇고 친구 차도 그렇고 남이 운전해주는 차를 되게 오랜만에 탔어요. 근데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멀미가 되게 심하긴 했는데 운전을 하면서부터 남이 운전하는 차를 좀 더 못하게 된 것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친구가 운전을 잘해서 그런 건지 제가 멀미약을 먹어서 그런 건지
오랜만에 남이 운전해주는 차를 탔는데도 멀미가 그렇게 심하진 않았다. 근데 사실 버스 안에서는 멀미약 먹고 거의 기절하듯이 잠을 좀 많이 잤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광주 다녀와서는 평소처럼 병원에 잘 다녀왔고, 근데 이번에 갔을 때 얘기를 했었어야 됐는데, 다음에 병원 갈 때 약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식욕이 너무 떨어져. 저는 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울증 때문에 식욕이 떨어지는 거랑 약 때문에 식욕이 떨어져서 먹고 싶은데 못 먹는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나는 지금 먹고 싶단 말이야. 근데 그만큼 안 먹힌다는 거지. 그래서 정신과약 부작용으로 식욕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는 처음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이 정도까지 냉장고가 텅텅 비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원룸의 작은 냉장고이지만 나름대로 되게 잘 먹고 잘 살았단 말이야. 근데 저는 외식이나 배달 음식을 잘 안 먹고 집에서 밥을 해 먹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도 일주일치 장을 봐서 알뜰살뜰하게 좀 챙겨 먹는 편이었는데 여러분 제가 음식 버리는 거 싫어한다는 말을 했었나요? 근데 최근 한 2주 정도는 식욕 자체가 없다 보니까 냉장고를 여는 횟수도 줄어들고 그래도 뭘 먹어보겠다고 사와도 이거를 냉장고에 넣어놓고 안 먹어가지고 버리게 되고 보통은 제가 과일 껍질을 버릴 때 음식물 쓰레기 봉지를 쓰는데 이번에는 과일 껍질도 없는데 음스봉을 너무 많이 쓴 거예요. 음식이 상해서 버릴 수밖에 없었어.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다음 진료 때에는 의사한테 이제 식욕 감퇴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밥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제가 그냥 집에서 챙겨 먹는 양이 줄었다만 하면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할 텐데 제가 일할 때 구내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분명히 괜찮은 식단이에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음식들인데 그거를 평소보다 한 절반밖에 못 먹는 거예요. 제가 구내 식당에서 밥을 처음 버려봤어요. 어쨌든 제가 먹고 살아야 될 것 같으니까 약을 조금 바꾸는 거를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드디어 통기타를 들고 스페인 책방에 계시는 다미안님께 첫 번째 개인 레슨을 받고 왔습니다. 와! 일단 기타가 참 무거웠고요. 기타 메고 지하철 타시는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나는 기타를 메고 이동하는 것부터 너무 피곤하던데. 그리고 기타가 자꾸 내 머리를 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스페인 책방에 에바님께서 마드리드로 출장을 가셔서 다미안님이 책방지기를 대신하고 계시는데요. 손님이 없을 때 기타를 봐주셨어요. 줄도 갈아주시고 조율도 해주시고 줄 가시면서 기타 4개 뭔가 반딱반딱한 것도 발라주셨는데 뭔지 잘 모르겠고요. 여튼 덕분에 아주 귀한 장면을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줄 갈고 이런 거 앞으로 내가 해야 될지도 모르잖아. 그리고 기타 점검을 해주시고 나서는 기본적인 음악 이론도 잠깐 해주셨는데 저는 학교 다닐 때도 음악 이론 정말 싫어했거든요. 음미체 이론 왜 이렇게 어렵냐고. 음악 미술 체육 정말 싫었어요. 여튼 첫날이라서 이제 기본적인 코드를 알려주셨는데 가르쳐주고 가신 거 되게 뚱까뚱까 열심히 하긴 했어요. 다미안님도 이제 책방이랑 살롱이랑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계속 봐주셨는데 제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 기억력이 한 4초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방금 내가 눌렀던 코드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다 까먹었어. 게다가 제가 이제 그날 기타를 사실 뭐 19살 때 쳤다고 하지만 그거 한 달이었고 꼴랑 레슨 회차로 하면 4번이었고 그때 뭐 굳은 살도 안 배겼었고 그러다 보니까 20년 만에 기타를 처음 치는 거라서 손가락에 피가 날 것 같았어요. 너무 아프고 또 아프고 아팠는데 그래도 기타를 계속 칠 생각이면 굳은 살이 좀 빨리 생기도록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사실 이틀이 지난 지금도 손가락 끝에 감각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이게 굳은 살이 배긴 건 아니고 만지면 또 누르면 또 아파. 근데 약간 그런 느낌 아세요? 우리한 느낌? 경상도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우리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기타랑 친해지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잘 치는 건 모르겠고 그냥 익숙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잠깐 기타를 잡긴 잡았는데 조율을 아무리 해도 이 소리가 안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대충 코드 위치만 잡아가지고 좀 이상하게 치고 말았습니다. 이거 녹음 끝나고 편집하고 나서 다시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스페인 책방 살롱에서 연습을 할 때 기타 소리 녹음을 조금 해봤는데 통기타 입문 1일차의 허접한 연습 소리를 함께 들어보시죠. 그리고 연휴 도중에 있었던 토요일인 10월 4일 쉬안주 3주년 되던 날 서울 을지로 3가역 근처 신도시 라이브 클럽에서 드링킹 소년소녀 합창단과 향후회 공연을 보고 왔습니다. 제가 이 공연에 갈 줄 알았다면 예매를 해서 5,000원을 아낄 수 있었는데 원래 못 갈 예정이었거든요. 다른 일정이 있었어. 그래서 또 넋을 놓고 있다가 갑자기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5,000원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당장 현장 예매로 해서 갔죠. 드소합은 제가 서울 올라오기 직전에 한 2년쯤 전에 대구에 있을 때 본 게 마지막이었는데 최근에 관심을 가지게 된 밴드 향후회와 함께 서울에서 공연을 한다고 해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보러 간 거예요. 향후회는 제 트위터 타임라인에서 좋은 반응이 꽤 많았었는데 저는 이름만 알고 있다가 지난번 제가 왜 서울역 어쩌고 북페어에 갔을 때 얘기를 했었잖아요. 누군가가 향후의 CD를 라우더북스 대표님한테 주고 가셔가지고 저는 그분이 멤버분인 줄 알았어요. 그 하시는 얘기는 잘 못 들었거든요. 그냥 CD를 전달하는 것만 보고 좀 포스가 있으셔가지고 멤버분인 줄 알았는데 막상 이날 공연 끝나고 나서 인사를 하다 보니까 멤버분은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정말 멤버 같은 느낌이 있었어. 멤버분들도 거의 멤버라고 생각을 하는 느낌이던데? 하여튼 제가 이제 향후회를 이제 처음 봤기 때문에 향후회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여튼 그렇게 향후회 공연을 정말 처음 보게 되었는데 제가 나름 유튜브도 보고 노래도 듣고 그러고 갔는데 역시 라이브 공연이 처음이라서 그런지 아직 공연의 흐름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한 번 더 보고 싶은 좋은 공연이었고요. 조만간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기는 하는데 뭐 그거는 그때 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공연 가기 직전에 들었던 스트레인저, 이방인이라는 곡만 조금 기억이 나서 따라 부를 수 있었는데 라이브 공연을 보는 회차가 늘어날수록 다음엔 더 많이 즐길 수 있겠죠? 그리고 드링킹 소년소녀 합창단은 사실 믿고 보는 공연이라서 저도 이제 좀 놀고 싶은 마음에 슬슬 시동을 좀 걸어보았습니다. 근데 또 공연이 너무 오랜만이라 이 리듬에 몸을 맡기기에는 무릎이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사실 제가 머리를 묶고 가지 않았다면 좀 더 격렬하게 머리를 흔들었을 텐데 조금 아쉬웠고요. 제가 이제 체력 이슈로 인해서 슬램은 못하고 헤드뱅잉은 아직 할 수 있거든요. 무릎이 아프니까 목만 조금 까딱까딱거렸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온몸이 더 아픈 것 같아요. 차라리 신나게 막 흔들었어야 몸이 좀 덜 아픈데 어제 제가 무릎이 너무 아픈 바람에 그렇게 안 됐고 그리고 항상 제가 목을 쓰면 성대가 아프다, 이게 목이 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성대보다는 목 근육이 너무 아픕니다. 어제 너무 제자리에 서서 고개만 까딱까딱한 게 자고 일어나니까 더 심해졌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트위터 보니까 어제 드링킹이 공연한 셋리스트를 올려주신 분이 계시던데 맥도날드로 시작해서 킵 드링킹으로 끝났더라고요. 근데 제가 맥도날드로 시작한 건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이 안 나. 근데 간만에 너무 신나가지고 혼자 좀 이렇게 흔들흔들 하느라 중간에 몇 곡밖에 생각이 안 나긴 하지만 어쨌든 드링킹이 드링킹 했다. 너무 멋있었다. 여튼 공연 전후로 드소한 멤버분들하고 같이 인사도 잠깐 나눴는데 미나, 명진, 메간 정말 다들 너무 반가웠어요. 미나님은 이제 끝나고 갈 때 우리 비보쇼 때 또 봐요 하고 인사를 했어요. 땡땡이 만세! 그래서 인사까지 다 하고 신도시 4층에서 이렇게 계단을 내려가는데 정말 끝없이 내려가는 계단. 내 무릎이 덜렁덜렁 너덜너덜해졌다. 그래도 왠지 기분 좋게 공연을 다녀와서 씻고 바로 누워가지고 8시간을 통잠을 잤으니까 아주 좋은 3주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는 추석 연휴가 아니라 쉬지 않는 주둥아리 3주년 자축 주간이다. 자축 공연을 잘 즐기고 왔다.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벌써 마무리하냐고요? 네. 오늘은 쉬지 않는 주둥아리 3주년 기념으로 당당하게 짧은 방송을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뭐 가지? 사실 10월 4일이 3주년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이번 주에 애니어그램 검사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 애니어그램을 다음 주에 할까? 사실 이제 나한테 명절이라는 거는 그냥 연휴일 뿐인 거니까 저한테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일주일 동안 별다른 이슈가 없으면 애니어그램이든 다른 인터넷 테스트든 뭐든 해보겠습니다. 3년 동안 쉬지 않는 주둥아리 한 회차라도 들어주신 분들 정말 모두 너무 감사합니다. 쉬한주를 찾아주시고 히미스타를 불러주시고 아껴주시고 다정하게 대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팟캐스트, 유튜브, 좋아요, 구독해주시고 댓글이나 이메일 사연도 많이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사연, 방송 후기, 협업 제안 등 하고 싶은 말은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지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는 팟빵과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었는데요. 아쉽지만 오디오 클립은 2025년 12월까지만 서비스가 된다고 합니다. 팟캐스트 연두원의 연두님께서 알려주셔서 알게 됐고요. 저도 다른 플랫폼으로 지금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홍대 녹음실 없앤다고 했을 때부터 사실 대충 감은 잡고 있었는데 이게 진짜 없어질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연두님이 귀띔해주신 스포티파이에 옮겨가기로 했습니다. 오디오 클립은 문을 닫아도 쉬한주는 계속 되어야 하니까요. 좀 더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티파이는 유튜브 올릴 때 같이 천천히 하나씩 업로드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재편집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편집을 하다 보니까 예전 방송에서 제가 비밀 보장에 사연을 보내도 읽히질 않는다라는 말을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무려 언니들이랑 전화통화도 했고 현장에 가면 언니들이 아는 척도 해주시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2년 굉장히 무서운 시간이네요. 어쨌든 팟빵과 오디오 클립에 올라오는 본방뿐만 아니라 유튜브와 스포티파이에 천천히 올라오는 예전 방송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팟캐스트 이사하느라 바쁜 히미스타였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